자기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파워보다 에너지를 많이 뿜어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거의 막 수직 상승하듯이 그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 서열의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라고요. 네,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급지도 중요하고요. 또 아파트별의 어떤 그 힘도 중요한데요. 제가 아파트들을 몇 개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재밌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지금 아파트 제가 이쪽에도 세 개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2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시세가 다른 아파트임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끼리끼리 놀자, 난 신축이고 넌 입지가 좋고 이렇게 했는데, 자, 24억에서 지금 가격이 빠졌다가 막 반등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지금 아파트 3개가 뭘까요? 네, 제가 이것도 퀴즈로 지금 공란을 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답을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 3개 아파트가 어딜까요? 네. 3개 중에 하나라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상담은 없습니다. 무료 상담권은 없습니다. 네. 커플링 반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요. 네. 우유사랑님, 네, 축하드려요. 진짜로.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강남이, 그리고 아닙니다. 강남구라면 아닙니다. 네. 폴라님, 폴라님. 엘스, 비슷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그쪽에 있는 아파트. 엘리트 아니고요. 엘리트 아니고, 엘리트 중에 트리지움입니다. 트리지움. 자, 보여드릴게요. 짠. 자, 보시면 빨간색은 트리지움, 네, 파란색은 파크리오, 그리고 까만색은 헬리오시티입니다. 네, 헬리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3개 아파트가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물론 헬리오시티가 약간 밑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전부터 이랬습니다. 예전부터 사실 파크리오는 이제 이 트리지움하고 시세가 지금 약간 격차가 이렇게 오히려 올라간 것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어떤 효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지움은 토지거래로 묶여 있고, 파크리오는 안 묶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풍선 효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었던 타이밍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헬리오시티는 처음에 입주하기 전부터 파크리오하고 트리지움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분양가가 그렇게 나오면서 저기가 어떻게 저기랑 비교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지역인데, 입주해서도 그 흐름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약간 밀리지만.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움직인다, 커플링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째 퀴즈입니다. 잠시 오늘 다녀오셨다고요? 네, 잘하셨네요. 네, 무슨 일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네. 자, 2번째 퀴즈. 여기도 지금 2개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입지 아냐?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구멍 2개를 빵빵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어느 구와 어느 구인지 먼저 맞춰주세요. 네. 가격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죠? 네. 금천구? 아이고, 어머, 시끄럽겠다. 괜찮은가요? 금천구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가격을 보시면 지금 16억, 하나는 16억 찍었어요. 하나는 지금 14억 약간 못 미치는 가격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김혜진님. 네. 자, 어딜까요? 요 2개 구는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와 강동, 폴라님, 하나 맞춰주셨어요. 마포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용이니까 여기 성동구가 되겠죠. 네,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2개 아파트가 뭔지 오픈하겠습니다. 짠. 네, 지금 빨간색은요, 금호벽산이에요. 금호벽산이고, 이 파란색은 도화 현대입니다. 뭐 여기 마포에 좋은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제가 가격을 비교하려니까 과거의 시세부터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좀 약간 연식 있는 아파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포하고 성동입니다. 마용, 성 중에 용을 빼고 마포와 성동 서로 시세가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뭐 둘이 맞춰놓은 거 아니지만 거의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때로는 약간 마포가, 때로는 약간 성동이 높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벽산 같은 경우는 금호벽산이죠. 금호벽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아파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파워보다 에너지를 많이 뿜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힘은 이제 리모델링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행히 두 개 단지 모두 아직까지 저가 거래가 걸리지 않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급지가 비슷한 곳들은 이렇게 가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이제부터 잘 함께 해주세요. 네,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비슷한 급지인 줄 알았는데 디커플링 되는 사례라고 해서 제가 두 개 아파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하나는요, 어디에 있는 거죠? 신월시형. 네, 양천구에 있는 겁니다. 양천구. 그리고 하나는 세종주공 6단지, 여기는 3본입니다. 3본. 그래서 두 개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을, 지금 신월시형 같은 경우가 저 밑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 평수도 차이가 나죠. 세종주공 6단지는 32평이고 신월시형은 25평이에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거꾸로 역전하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많이 빠졌긴 했지만 사실 과거의 시세를 본다면 세종주공은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선이었고 신월시형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을 두 개 거의 만나는 수준에서 조금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까지 역전을 시켰잖아요. 자,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세종주공 6단지는 그 당시에 1기 신도시였었다 보니까 아직 연식은 한 10년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 됐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관심이 좀 높았던 상황이었고요. 신월시형은 아파트가 아주 낡았죠. 아주 낡았다 보니까 시형 아파트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평수도 작고 관리가 안 된, 단지는 엄청 크지만 신월시형 어딘지 아시죠? 네, 제가 사실 신월시형 같은 경우는 추천을 많이 드렸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저가일 때 말입니다. 저가일 때. 잠깐 보고 갈게요. 양천 얘기 나왔으니까. 신월시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동은 여기 있고요. 신월시형은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비행기 소음은 좀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소음은 좀 있는데, 하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단지가 지금 2000 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다가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평수가 좀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굉장히 크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던 가격대가 갑자기 그때 목동 이슈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따라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아까 그래서 요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간 모습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거의 막 수직 상승하듯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저가 아파트들이 막 속속속 없어지고 있는, 가격이 저렴해도 아파트들 거래가 다 터지는 상황에서 몇 개 안 남아있던 좀 저렴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신월시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할 때 추천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거를 그때 바로 가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하고 나서 한 달 만인가 가격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점프를 했던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다시 상담에 또 오셔서 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그 힘이 굉장히 좋았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빠르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번 이게 탄력이 받기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자체의 투자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런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우리가 상승장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장이 조금 바뀌어서 정말 이제 하락이 장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에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서울이라는 겁니다. 1기 신도시보다는 서울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의 변화, 재건축한다는 거, 그것이 또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급진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가격대가 다르게, 오히려 거꾸로 가격이 내가 더 쌌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 더 갈게요. 진짜 비슷한 급지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해서, 맞죠? 네. 해서 지금 제가 또 두 개 아파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조금 슬픈 얘기인데 1기 신도시의 분당과 일산이에요. 같은 1기 신도시인 줄 알았는데
너는 일산이고 난 분당이야. 네, 이렇게 제가 좀 재미있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 제가 두 개 아파트가 뭐냐면 여기 지금 파란색은 백마 2단지 극동 3만 아파트고요. 여기는 36평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까치 대우, 까치 롯데성경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두 개 아파트가 보시면 얘가 평수가 좀 더 컸다 보니까 초반에는 오히려 그 백마 2단지가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시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 분당에 있는 까치마을 대우는 막 성경은 막 올라가고요. 백마는 굉장히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 좀 아픔이 있어요. 일산 같은 경우는 너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야 할 시점에서 좀 올라가 주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세가 지금 계속 많이 힘을 못 쓰게 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옆에 여기 있죠. 일단 일자리가 분당에는 일자리가 있죠. 분당 자체도 일자리를 갖고 있죠. 판교에 있고 분당 내에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죠. 가까이 강남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요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많습니다. 탄탄한 수요가 계속 강남에 집을 못 사신 분들 조금 더 저렴한 집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좋은 학군에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분당이 1순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인데요. 슬퍼하지만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이 지금 이 세 개 요소를 다 조금씩은 앞으로 보완할 겁니다. 일자리도 지금 테크노밸리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가까이는 있지 않지만 이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압축시켜주는 교통호재가 지금 있죠. GTX 지금 A 노선을 좀 또 늦춰지긴 했어요. 예상은 했었습니다. 항상 늦어지니까요. 늦어지긴 했는데 25년, 26년에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역까지는 빠르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보되는 것이고 혁신적인 교통이 확보되는 것이고 이제 28년, 29년 그 뒤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강남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 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습니까? 탄탄한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훨씬 넓은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목동처럼 확보가 되어 있는 어떤 지분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제가 볼 땐 나중에는 지금 뭐 분당을 완전히 다시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 간격을 좁히는 수준까지는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요, 역전과 갭매우기의 사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위에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분당의 시범 한양 아파트예요.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그리고 파란색 아파트는요, 한가람입니다. 네, 용산 이촌에 있죠. 네, 두 개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가람은 26평이에요. 시범 한양은 34평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세 움직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한가람은 지금 처음에 시작은 일단 시범 한양보다 밑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역전을 하고 상당히 높게 많이 치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양 아파트가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분당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힘이 좋은데도 이 한가람 아파트의 힘이 너무 탄력이 좋다 보니까 완전히 뒤집고 올라가 버렸어요. 네. 옆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빨간색은 잠실 S예요. 25평입니다. 그리고 북한강 성원입니다. 북한강 성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건 서부이촌동입니다. 동부이촌동이 아니고 용산이에요. 자, 두 개 아파트의 모습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 빨간색 S가 좀 위로 올라가는 듯 하고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북한강 성원 아파트는 좀 밑에서 노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위로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갭을 많이 줄인다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북한강 성원 아파트가 굉장히 뭐 환경이 좋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전세 가격을 본다면 아마 상당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S가 훨씬 더 전세 가격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북한강 성원은 여기 있습니다. 용산에서 이제 아까 한가람은 여기 있죠. 동부이촌동이죠. 가장 노른자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세가
한양보다 시범 한양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라는 거. 용산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지에 공원을 앞에 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도 제가 볼 때는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여서 멋지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북한강상원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철도창 기지 바로 뒤에 정비창 기지 바로 이제 뒤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전엔 여기가 수용이 될 뻔했던 아파트입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전 서울시장 할 때요. 전 서울시장 할 때 그때 이제 막 수용 안 한다 이러고 막 난리가 났었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한강변에 바로 맞닿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뒤로 요 주변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통도 부족하고 뭐 많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산이라는 입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이슈가 있을 자리에 딱 붙어있는 자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갭을 메우면서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입지 가치가 변화하는 게 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본의 입지 본연의 가치를 재평가받는다. 그러니까 용산을요 우리가 갑자기 좋아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기본적인 입지 자체가 뭐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맘대로 쓸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입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 사실은 가장 좋은 입지인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입지에 대해서 평가가 계속 안 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입지 가치가 이제 정확하게 본 가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여기 뭐 북한강 성원이라든가 한가람은 뭐 지금 북한강 성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나중에 이제 용산이 개발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지 뭐 얘기가 많긴 한데 한가람은 리모델링으로 갈 거예요. 시범한양은 재건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상품 가치가 바뀌는 것보다는 입지를 우선해서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교통의 얘기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교통의 얘기로. 두 개 아파트가요. 시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자,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 지금 둘 다 지금 용인입니다. 용인 수지예요. 빨간색은 신봉마을 LG자이 1차의 33평 아파트고요. 파란색은 신정 1단지 주공입니다. 여기는 풍덕천동에 있는 아파트죠. 근데 두 개 아파트가 갑자기 어느 순간 완전히 가격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신봉자이를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수지로 가야겠죠. 이제 그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전망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처인고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나오면서 처인고도 많이 가격이 거래들이 많이 됐고 그 여파로 또 그 동탄 신도시 동탄 2까지 또 같이 막 지금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용인도 이러한 어떤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봉자이 1차는 여기예요.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게 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을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이제 다시 반등했다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 1단지는 여기 신정마을 1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입지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교통의 차이가 있어요. 교통.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신정마을 1단지 같은 경우가 신분당선을 이제 끼고 있는 수지구청역에 생기면서 신분당선을 끼게 됐는데 바로 그 역이 생기자마자 바로 가격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게 2016년도인가 초에 이제 개통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바로 반등하진 않았고 약간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1년 좀 넘게. 자, 이것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통 호재가 있을 때요. 어떤 교통 호재가 딱 오픈됐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교통이 막상 개통되고 났을 때 바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의 효용성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시세가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거 타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정마을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이 생기고 하면서 가격대가 그 이후에 오를 때는 좀 무섭게 치고 올라가주는 어떤 힘을 보여주고요. 이 신봉마을 LG자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 그리고 그쪽도 학군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33평이지만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금 대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아파트들 시세가 다 무너지면서 같이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상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이 가격이 많이 무너졌고, 그때 이제 용인이 그 버블 세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좀 어떤 악재에 좀 시달렸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가격을 같이 맞춰가면서 회복하는 것인데, 이때 사셨던 분이 이때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교통의 호재입니다. 이 얘기를 또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기는 지금 그 금곡동에 있는 3익3차예요. 금곡동이 어딜까요? 네, 금곡동. 그리고 여기는 저쪽에 그 한일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시흥이에요, 시흥. 네, 두 개 아파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파트가 여기 바로 앞에 여기에 지금 신분당선 호매실역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연식이 보시면은 98년도에 지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식은 오래된 아파트인데, 갑자기 신분당선, 우리 앞에 봤던 수지구청역에 들어왔던 그 신분당선 여기까지 이제 분개해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당시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이게 20년 초인가 2018년, 19년 얘기 소문은 계속 있었다가 20년 초에 확정이 됐어요. 20년 1월인가 확정됐을 겁니다. 19년 말부터 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그때부터 가격이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이 생기는 교통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도 제가 이제 하나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요 집을 매수하신 분을 제가 기억하는데, 너무 신나셔서 이제 가격이 막 몇 억이 뛰었을 때 한 2억이 뛰었어요, 그때. 2억 지금 요렇게 가격 2억 2천인가에 샀는데 거의 뭐 4억대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상담 오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 3익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통을 품고 있는 자리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또 다른 아파트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아파트죠.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통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입지적인 차이가 있고, 똑같은 교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강남으로의 연계성이 얼마나 좋냐. 분당선과 신분당선 모두 강남을 관통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분당선보다 신분당선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분당선보다 신분당선이 더 빠르게 많이 이렇게 거쳐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강남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통 호재라고 해도 그 약간의 그 호재에 따라서 또 어떤 급이 갈린다는 거,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아파트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할 건데, 이제 3익3차, 금곡동에 있는 3익3차랑 한일 아파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정왕동에 있는. 자, 여기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짠. 자, 지금 제가 똑같은 아파트를 하나 더 얹은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아파트가 뭐냐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라고요. 네,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번동주공 1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이 두 개 아파트는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거 그래프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번동주공 1단지가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시작을 일단 1억 밑에서 시작합니다. 1억 밑에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시세도 계속 빌빌빌빌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한일 아파트를, 정왕동에 있는 한일 아파트를 제치고, 그리고 3익3차를 제치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열심히 아파트들을 비교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구도 사실 번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구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아주 매력적인, 서울의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일단은 어쨌든 서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수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다 33평인데 번동주공은 지금 18평의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요 18평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하는지, 요거보다 위에 평수 22평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이 두 개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저렴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좀 비슷하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더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역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요 평수를 선택한 것이고요. 강북구라는 아주 서울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 구 서열을 봤을 때 굉장히 뒤에 있던 구였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 18평이라는 평수도 작은 데다가 집도 낡았어요. 그런데 얘가 왜 올라갔느냐. 일단 서울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할 거라는 거죠. 재건축. 그리고 뭐예요? 동북선이 이제 지나갈 예정이에요. 공사하고 있어요. 장애 뉴타운의 수혜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네, 볼게요. 아파트를요. 위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그 상급지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상급지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꼭 상급지여만 되느냐? 급지, 그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 그 서열의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투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그 번동 주공 1단지 아파트는 이게 뭐 좀 복잡하네요. 조금 숨길까요? 약간 줄여야겠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기름 뉴타운이고요. 여기가 장애 뉴타운이죠. 그러면 번동주공 1단지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이 있고 장애 뉴타운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 아파트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요게 지금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가 있는 게 요게 지금 동북선 경전철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 공사 중이죠. 그래서 공사 중이어서 이게 26년 개통인가요?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 늦어지겠죠. 아니면 뭐 빨라질수록 좋겠지만.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 딱 거기 역세권에 붙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옆으로는 지금 우이천이 흘러갑니다. 우이천이. 그러니까 천이 딱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얘가 연식이 지금 91년도에 지었는데요. 이제 재건축 연한이 들어갔죠. 수리수도 많고요. 평수는 좀 작은 평수랑 큰 평수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용적률이 나쁘지 않고 옆에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장애 뉴타운이라는 이제 좋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교통도 생겨 자기도 상품성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가치가 많이 점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이죠. 네. 이렇게. 자, 이 아파트를 만약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이, 아우, 여기는 가격도 안 오르고, 젠장, 에휴, 팔아버려야겠어. 이러면서 만약에 정리를 이쯤 하셨다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변화의 폭을 우리가 좀 본다면,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요쯤에 사셔서 지금 갖고 계신 분이겠죠.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갈 때 사셔서 갖고 계신 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저 당시에는 뭐든지 다 쌌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사려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18평짜리 낡은 아파트를 좋아하실 리가 없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변화가 진행되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거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연식이 뭐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재건축을 할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항상 보면은 뭐 2000년대 가까워 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점점 이게 낡아지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애매한 연식에 있을 때는 뭐 낡은 아파트라고만 생각하다가 어느 시점이 좀 지나면 얘는 뭔가 상품성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러면서 가격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